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예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가족의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유산화에서 꼭 성장하셔서 가족들에게 행복한 삶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제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은 미래를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기대하십니까? 와, 그러세요? 여기 유산에 오신 분들은 다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유산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대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제가 한번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그 아프지 않고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왜 대답해 보세요? 그럼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자신 있으신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을 자신 있으신가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노후에 외롭지 않게 살 자신 있으신가요? 이런 저의 질문에 하나라도 만약에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은 정말로 건강하고 풍요롭고 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사는 삶인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이 그래프 하나면은 우리의 건강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각종 질병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암, 뭐 만성 퇴행성 질환, 또 감염병 이런 걸 살고 있는데 그 우리의 이제 평균 수명은요,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건강 수명은 66세밖에 안 된대요. 그렇다면 뭐냐면 17년을 병과 싸우면서 침대에 누워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죠. 얼마나 참 암울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에는 우리 재정 문제하고 노후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했잖아요, 그죠? 2017년도에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14%를 넘겨갖고 고령 사회가 됐는데요. 이제 2026년도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대요. 20%를 넘겨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60년대생 쓰나미 이런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요. 60년대생이 우리나라에 86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6명 중에 1명 60년생이라 이분들이 지금 이제 퇴직을 할 나이가 됐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수명은 여기 이제 100세 이상을 사는 분들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서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100세 넘기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더라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이제 100세 가까이 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빈곤율이요. OECD 1위래요. 여기도 1위네요. 그죠? 이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일인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지금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거죠. 실제로 볼까요?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래요. 그리고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57만 원밖에 안 된대요. 노인들의 거의 절반이 연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40대부터 고민을 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청주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중국 비즈니스도 제가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15년 전에 후배 소개를 유산화를 소개받아갖고 지금 이제 유산화 제품을 먹으면서 15년 동안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컨벤션에서 피너클 무대에 올라간 사진인데요. 작년에 우리 유산화 코리아의 피너클이 7분 계셨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2분이 더 늘으셨다고요. 사실 이제 유산화를 통해서 저희 이제 가족들이 많이 건강해졌고요. 또 이제 유산화의 수입을 만들면서 법무사도 지금 그만둘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게 정말로 유산화가 저한테 준 이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런 분야에 대한 책도 쓰고요. 또 좀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파란 TV라는 이제 유산화 관련 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유튜브 이제 운영하면서 이 업계를 위해서 지금 같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저의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유산화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의 저처럼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뭔가를 새로운 걸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오늘 한번 저의 강의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선아가 분명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미래를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의 미래를 바꿔준 것처럼 유선아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유선아를 소개하기 전에 두 가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우리의 이제 수입을 단순화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을 단순화시켜 놓은 건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열심히 일할 땐 돈이 되다가 나중에 정년이 되거나 퇴직하면 수입이 뚝 떨어지는 형태고요. 두 번째 거는 미래로 갈 수입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형태인데,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서 항상 흐뭇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그래프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당연히 B죠.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B 그래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제가 이제 법무사 할 때 그래프는 A 그래프였어요.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자 또 전문 직종사자들은 다 A 그래프고요. 이 B 그래프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큰 기업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우리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B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우리 유선화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런 사업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선화가 취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B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B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이제 미래로 갈수록 수입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제 소득 구성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많이들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자신 있게 설명 잘 못하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뭡니까? 사실 이제 어려운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유통 방식이 하나예요. 우리 홈쇼핑이라든지 또는 뭐 인터넷 판매처럼 새로운 이제 그 유통 방식이 하나인데, 유통이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통 유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통은 시대가 변하면서 진화해 왔어요. 어떻게 진화해 왔냐면 유통의 단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유통의 단계를 가장 축소시킨 거예요. 생산자에서부터 바로 소비자에게 이런 그런 이제 그 유통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많은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후원 직접 판매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이제 불리고 있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뭐 점포가 필요 없어요. 점포가 필요 없다 보니까 뭐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도 없고요. 망할 염려도 별로 없고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본질이라고 하면은 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소비자나 사업자로 이루어진 구매주를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인데요.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제가 사업 설명할 때 보면은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 받는다고요. 그래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받는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파는 방법도 하나의 사업 방식이지만은 본질이 아니에요. 네트워크에 물건을 파는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못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튼튼한 구매주를 구축하는 것, 내가 후원을 통해서 사업자나 소비자로 이루어진 튼튼한 구매주를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구매주를 구축한 사람이 네트워크의 승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열심히 파는 사람이 절대 승자가 아니고요. 이제 네트워크 조직은 이제 일정한 조직만 만들어 버리면 점점점 확장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확장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확장성 때문에 미래로 갈수록 수입이 점점점 늘어나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런 이제 우상향의 그런 곡선 B 타입을 갖다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안정적인 미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사업이에요. 몇 년 전에 이제 설문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거기서 다단계 판매라고 표현했거든요. 다단계 판매를 생각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이 불법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0%나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단계 판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 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게 언제냐면요, 1991년도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요? 30년 전에 벌써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법에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단계 판매라고 이제 명칭을 이제 해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 다단계라고 하면은 판매 다단계가 아니라고요. 절대 판매 다단계가 아니고요. 후원의 다단계, 정보 전달의 다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우리는 합법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는요, 합법적인 그 네트워크 회사가 지금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좀 전에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117개더라고요. 오늘 날짜로 117개가 합법적인 그런 네트워크 회사인데, 이 많은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를 고르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유선화 오셨으니까 유선화를 고르시겠지만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가장 오래된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출이 가장 많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친구가 소개해준 회사?
아니면 요즘 핫하게 뜨는 회사? 이런 회사 아니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제 그 회사를 고르는 게 좋냐면 여기 나와 있네. 그죠? 기업이 철학이 분명한 회사, 또 믿을 수 있는 제품, 또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공신력 있는 회사, 또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 그리고 재무 구조가 튼튼한 회사, 또 이제 보상 플랜이 좋은 회사. 이런 회사를 선택한다고 하면 뭐 이제 그 뭐 특별히 문제가 없겠죠. 이제 정말로 이런 조건에 우리 유산화가 다 맞는지 한번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유산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저는 이제 유산화를 만난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15년이 되는데 제가 유산화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속이 꽉 찬 가장 정직한 회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팀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유산화에 당신의 미래를 맡겨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회사다. 유산화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회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 정도로 유산화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유산화가요. 사실은 이제 많은 회사를 보면서 이제 그 잘못된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합법적인 회사라 하더라도 잘못된 회사들이 많은데요. 물론 불법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요즘에 법원에서 이제 한 주일에 2번 정도 상담을 하는데요. 거기 이제 불법 피라미드라든지 불법 이제 그런 뭐 코인 회사 같은 데 투자했다가 이제 돈 날리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절대 불법적인 회사는 하시면 안 된다고요. 어떤 회사가 불법적인 회사냐면 돈을 투자하려는 회사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코인 다다는 게 다 불법이에요. 예외 없이 다 불법이라는 거죠. 이런 회사 하시면 안 되고요. 합법적인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합법적인 회사 중에서도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유산화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유산화가 당신의 미래를 맡겨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회사라는 그 말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회사인지. 유산화는요, 1992년도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설립이 됐어요.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올해가 31주년인데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년 20개 회사가 사라지고요, 20개 회사가 새로 들어온다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라지는 회사의 대부분이요, 거의 한 8, 90%가 5년 이내의 회사예요. 다단계 업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로 들어온 지 5년 이내 회사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유산화는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검증이 끝난 거, 이 3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도 많지 않겠죠? 이런 회사가 바로 유산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미국에서 농란할 회사의 기준을 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5개 회사가 뽑혔는데요. 유산화가 월마트나 코카콜라와 같은 수준에서 뽑혔다는 거죠. 저는 이 자료를 많이 이제 자랑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인정한 회사라고 하면 믿어도 되겠죠. 이 대단한 공신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산화의 창립자는 우리 마이로네 박사님이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그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시면서 세포 배양의 전문가세요. 이분은 이제 유산화를 설립하게 된 게 고통과 질병이 없는 건강한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이제 유산화를 설립했고요. 이분은 이제 그 인류의 생명 구원하는 데 기여했다고 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을 수상하시잖아요. 그죠? 예. 유산화가 이제 올해 인도에 이제 진출했죠. 그래서 30개국에 이제 25개국에 진출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30년이나 됐는데 25개국밖에 진출 안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유산화를요. 왜냐하면 유산화는 함부로 이렇게 외국에 진출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진출할 때 진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한 다음에 진출하는 그런 회사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유튜브를 들으니까 우리 회사가 5개 나라에 올해 동시에 오픈한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유산화는 절대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유산화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한 나라에 진출하는 것도 정말로 꼼꼼하게 그런 진출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갑작스레 이제 사라진 몇 개 회사들 때문에 그 회사 산업자들이 멘붕에 빠진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메리케이라는 회사, 여러분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상당히 매출을 잘 내다가 그냥 한순간에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실리 코리아라든지 최근에 이제 캔디형 비타민 나가고 있는 APL고 이런 회사들도 다 그냥 순간적으로 빠져나갔어요. 사업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빠져나갔거든요. 사업자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저기 된 거죠. 유산화가 만약에 한국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재수 입은 누구한테 가서 보장받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한 회사에 진출하는 것도 까다롭게 진출하지만 유산화라는 회사는 그 나라 사람들하고 그 나라 사업자들하고 약속한 걸 갖다가 함부로 저버리지 않는 회사라고 이제 여러분들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개 나라에 진출한 거는 정말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모 회사 있어요.
그 회사가 지금 한국을 지금 그 나가려고 한다고 막 이러는데 상당히 그 매출이 많거든요. 그 회사가 참 그 회사 사업자들이 많이 걱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유선화가 한국에 들어온 건 2003년이죠. 2003년이고 2008년도 이후부터 유선화가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그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유선화는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 성장을 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거의 60%가 다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근데 유선화는 거기서 20%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유선화의 저력이 대단한 건가, 그죠? 2021년도 매출이 1,993억으로 그 매출 순위 7위를 기록했고요. 한국유선화는요,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유선화가 진출해 있는 25개 나라 중에서 매출 몇 위인지 아세요? 2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이제 그 시장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이제 사장님들이요, 이번에 우리 컨벤션에서 많은 외국 친구들 많이 봤잖아요. 이 당당하게 정말 어깨 피고 사업하셔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그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업자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유선화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이제 유선화 그래프인데 제가 이걸 현재 매출을 갖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저 맨 위에 물음표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거, 1조 원. 1조 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한국의 이사하고 이제 미국의 이사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유선화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1,500억 원대잖아요. 그죠? 아직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렇게 1조 원대에 있는 사업 그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1,500억대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하겠죠. 유선화는 아직도 엄청난 성장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리더님들한테 이만한 그 혜택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선화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돼 있잖아요. 한국 기업 중에서 뉴욕증권거래소 상장된 회사가 제가 최근에 조사해보니까 11개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어려운데 회사의 규모라든지 또는 이제 수익률 같은 게 날 수 있는 회사만 성장되거든요. 근데 유선화가 뉴욕증권거래소에 무부채로 상장됐다는 것은 이미 인정받은 거예요. 경제 최첨단을 달리는 분들한테 이 회사는 안정적인 회사,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회사라고 인정되는 그런 기록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선화는 이제 뉴트리션 전문 기업이잖아요. 건강 이제 전문 기업인데요. 뭐 뉴트리션이라든지 셀라비보 이제 퍼스널 케어라든지 다이어트 제품을 생산했는데 유선화 제품이 그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150명의 연구개발 통해서 매년 이제 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탁월한 그런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선화는 거의 전 제품을 갖다가 자체 생산 시설을 생산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에 현재 이제 의약품 GMP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생산 시설이 있고요. 여기서 생산해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선화 제품이 정말로 의약품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의산화 약사들이 보는 그런 이제 선진국의 의산화 약사들이 보는 처방 정보 편람에 의약품과 함께 수록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 그 이제 보건성 인증을 받은 나일 맥윌리엄 박사가 GP라는 뉴트리션 비교 가이드 여기서 이제 유선화가 2003년 이래로 현재까지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 이런 기록들은 정말로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유타주에서 시행하는 그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어워드에서 19년째 최고의 그런 제품을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컨슈머랩에서 6년째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인정받은 그런 기록들 정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유선화 헬스팩이 5년 연속 또는 이제 우리 그 뉴트리밀이 그 3년 연속 그 이제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수상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약 5,000명 이상의 국가대표급 운동선수들이 유선화 제품을 매일매일 섭취하면서 자기 기량을 관리할 정도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대단하지.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아무 제품이나 안 먹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선수들이 지금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선화 보상 플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는 좀 빨리 했는데, 왜냐면 보상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앞에를 빨리 했는데, 유선화 보상 플랜. 여러분들은 유선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회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수당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까? 많이요. 무조건 많이요? 아니면 나한테만 많이요? 아니면 모두에게 많이요? 모두에게 많이요. 예, 그럼 좋겠죠, 그죠? 근데 이런 보상은 없겠죠, 그죠? 예, 이런 보상은 없을 테고요. 정말로 좋은 보상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사업자들한테 일한 만큼 충분하게 주는 보상, 그죠?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주는 보상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먼저 시작했다고 많은 보상 주고서도 안 되고요. 누구나 또 동일하게 주는 보상도 절대 좋은 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보상인데 유선화가 정말로 그런 보상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선화는 이제 회원이 두 종류가 있죠. 소비자 회원과 사업자 회원이 있는데, 소비자 회원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뭐 가입 신청서만 넣고 제품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사업자 회원은
사업자 이제 그 등록 신청서를 누르고 이제 그 수수료기 2만 원 이제 가입비를 내고요. 사업자 회원이 됩니다. 당연히 사업자 회원만 유산에서 수당을 주는 거죠. 이게 소비자 회원과 사업자를 처음부터 구분해 버리고요. 이제 사업자 회원한테는 수당을 한 푼도 안 주고 이제 소비자한테는 안 주고 사업자한테만 수당을 주는 방식이라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업자 회원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1BC 사업자하고 이제 3BC 사업자가 있죠. 똑같이 다 이제 그 사업자고요. 또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수당의 차이가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예, 1BC 사업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내가 이제 누적적으로 먹은 그런 제품이 한 200포인트 정도가 되면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가 나오겠죠. 예, 이렇게 되고 3BC 사업자는 6주 안에 6주라는 그런 이제 기간 제한이죠. 6주 안에 400포인트의 매출이 일어났을 때 비즈니스 센터가 3개 나오는 그런 3BC 사업자가 됩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면은 가상의 그런 어떤 뭐 가게라든지 계좌라고 내가 수당을 받는 가상의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수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차이가 한 2배 이상 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다 3BC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유선화가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너리 방식은 수당 지급 방식이기도 하지만 조직 구축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센터 왼쪽과 오른쪽에 나의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게 조직 구축 방식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양쪽에 왼쪽 실적과 오른쪽 실적을 비교해서 적은 쪽에 20% 수당을 주는 그런 수당 지급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바이너리 방식이요.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고요. 미국 사람들도 제일 좋아하고요. 최근에 오픈하는 회사들은 다 바이너리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빠르게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방식을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선화는 당연히 이제 바이너리 방식이고요. 예, 우리 유선화가 주는 수당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종류를 쭉 나열해 볼까요? 기본 수당이라고 할 때는 후원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칭 보너스, 그다음에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기타 보너스에서는 셀러비 보너스, 뭐 이제 여행 인센티브 여행 보너스, 그다음에 자동 맥스 아웃 보너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제 후원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80에서 85%를 차지해요. 우리가 받는 수당에. 그다음에 매칭 보너스가 한 7에서 10%를 차지하고요. 리더십 보너스는 잘 아시다시피 3%, 엘리트 보너스는 1%,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후원 수당하고 매칭 보너스를 두 개를 더하면은 거의 90에서 95%를 갖다가 차지한다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이제 수당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는 알아야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보너스들은 그게 많지도 않고 또 이제 우리 당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업하시면서 이제 그냥 배우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한번 후원 수당 볼까요? 후원 수당. 우리 이제 수당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당이고요. 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수당의 기본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후원 수당은 주급 방식으로 지급되죠. 주정산주 지급해갖고 이번 주 일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3시까지 일으킨 매출을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수당을 받는 방식, 빠르게 수당을 받는 방식인데요.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수당을 주냐면 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주직과 오른쪽 주직에서 일어난 매출을 갖다 토요일 날 3시까지 일어난 매출을 비교해서 적은 쪽에 20%를 갖다가 이제 달러로 이제 지급받는데 한국에서는 1달러당 1,150원을 곱해서 이제 한화로 이제 지급받겠죠. 그리고 남은 이제 대실적인 남은 실적은 다음 주로 이월시켜 주는 제도. 이게 바로 이제 후원 수당인데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후원 수당 계산은 4가지 원칙만 꼭 알면요. 이 4가지 방식만 알면 우리 초등학생들도 한 10초면 자기 수당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엄청 쉬운 보상인데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보상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이런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게 유선화 보상은 진짜 쉽다. 이건 초등학생들도 자기 수당을 계산해낼 정도로 이렇게 쉬운 보상이라 하는데요. 한 4가지가 뭐냐면요. 주급 방식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주정산주 지급. 그다음에 소실적의 20%를 달러로 받는 거죠. 왼쪽 실적과 오른쪽 실적을 비교해갖고 적은 쪽의 20%를 달러로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여러분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금방 구분할 줄 알죠? 예, 초등학생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20%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실적을 이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최소 점수가 125포인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당을 안 지급하고 넘으면 수당을 지급하고요. 최대 5,000포인트까지만 지급한다. 이 4가지만 알면은 후원 수당은 다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부했으니까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이제 이해하는 연습해 볼 텐데요. 나의 이제 그 대실적과 오른쪽 실적과 왼쪽 실적이 있는데 왼쪽이 대실적이고 오른쪽이 소실적이라고 본다면요. 이제 이번 주에 매출이 왼쪽에 800포인트가 떴고요. 오른쪽에 600포인트가 떴다고 가정하면은 나의 후원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빠르게. 적은 쪽이 어디죠? 600에 적은 쪽이 600 곱하기 20%죠?
그러면 바로 이제 120불 이렇게 하고 나의 이제 가계에서는 120달러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여 실적, 대실적인 남은 실적은 2월 되겠죠, 그죠? 2월 되니까 마감할 필요가 있나요? 마감 필요 없고요. 또 사재기할 필요가 있나요? 사재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유선화는 사재기 없는 그런 마케팅으로 이제 상당히 유명합니다. 아주 쉽죠? 이게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배웠나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번 주에 나의 왼쪽 실적이 2,500포인트가 떴어요. 오른쪽 실적은 100포인트가 떴어요. 나의 수원 수당은 얼마일까요?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5포인트가 되기 전까지는 수당이 안 발생하고 2월시켜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나의 수당은 이번 주에 없고요. 나의 대실적과 나의 술실적은 그대로 다음 주로 2월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에 나의 왼쪽 실적이 6,500점 떴어요. 와, 많이 떴네, 그죠? 네, 오른쪽 실적은 3,000점 떴어요. 그럼 나의 이제 그 후원상은 얼마나 될까요? 네, 저건 쪽이 3,000이니까 3,000 곱하기 20%니까 600달러 나오겠죠? 600달러가 나의 이제 그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2월 되는 점수는 얼마일까요? 너무나 똑똑하십니다. 예, 그렇죠. 2,000점만 2월 됩니다. 왜냐하면 왜 3,500점이 아니냐면 유선화는 5,000점 이상이라는 게 없어요. 5,000점은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유선화에서 기록되는 점수는 5,000점까지만 기록된다고요. 5,001점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자동이체는 5,000점이 넘죠, 그죠? 자동이체는 6,000점까지 표시해 주거든요. 근데 이 수원수당에서는 절대 5,000점을 넘지 않아요. 그래갖고 2월 되는 점수는 2,000점만 2월 된다. 이제 그 후원수당 다 이제 그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죠. 유선화의 보상제도가 진짜 쉬워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다른 회사들 보면 자기 후원수당 계산 못하는 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어렵거든요. 회사에서 그냥 계산해 주던 데를 봤는데 우리는 다 자기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소비 매출이 나왔다면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너무 잘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 분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다 넣어서 내가 수당을 많이 받을지 이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3BC의 경우로 한번 이제 후원수당 좀 어려워질 텐데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3개 비즈니스 센터가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3BC의 경우도 똑같아요. 각 BC마다 이제 적은 쪽과 큰 쪽을 비교해서 적은 쪽 곱하기 20%를 계산한 게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BC의 수당을 갖다 3번 계산한 다음에 전체 더한 게 나의 이제 후원수당이 된다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나의 2번에서 이번 주에 400대 400이 떴어요. 나의 후원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적은 쪽이 없네요. 이 적은 쪽이 없다고 해서 막 해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죠? 같으니까 이제 400포인트가 적은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80달러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제 3번 가에서는 300대 300이 떴어요. 나의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60불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1번 가게도 나의 가게니까 1번에서는 800대 이제 600이 되겠죠? 그럼 나의 수당은 얼마나 돼요? 600불에 20% 120달러 되겠죠? 그래서 나의 총 수당은 이제 260불이 된다고요. 이제 1BC하고 3BC를 비교해 볼게요. 좀 전에 이제 3BC의 경우에 800대 600 했을 때 이제 260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1BC일 때는 똑같이 800대 600일 때는 120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매출인데도 나의 하분 매출 똑같은데도 3BC일 때는 중복 매출이 인정되기 때문에 260불이 나왔어요. 근데 1BC일 때는 120불밖에 안 나왔어요. 거의 2배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들이 다 이제 3BC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만 선택하면 평생의 수당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3BC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 후원수당 소실적 20%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직급에 관계없고요. 저도 20% 받고요. 지금 시작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단계도 관계없어요. 팀볼륨도 관계없이 누구나 다 20%씩 받으니까 사재기 할 필요가 없겠죠. 좀 더 올라가면 더 많이 준다면 사재기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칭 보너스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아까 7에서 1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이 매칭 보너스는 PPPS라는 특별한 자격을 취득한 분들한테 자기가 직접 후원한 파트너가 받는 후원수당의 15%를 갖다 평생 받는 거예요. 근데 이 PPPS라는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냐면 딱 8주만 줬어요. 56일 안에 4명의 사업자나 소비자를 후원하고요. 이분들이 1600포인트를 일으키면은 내가 PPPS라는 자격을 취득한다고요. 평생 자격이 되겠죠. 한 번만 취득하면 평생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취득하고 내 파트너를 취득하게 하면 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이제 3BC를 갖고 있고 내가 A, B, C, D, E를 갖다 후원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내가 PPPS가 됐어요. 내 파트너들도 모두 다 PPS를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열심히 도와서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머리를 좀 빨리 굴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내 파트너들이 받아가는 수당에 대비해서 내 그 매출 보너스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A라는 파트너가 이번 주에 200만 원을 받았어요. 나의 매출 보너스는 얼마나 될까요? 네, 30만 원이 되겠죠. 제가 헷갈리네요. 네, B라는 파트너가 이번 주에 100만 원을 받았어요. 나의 매칭은 15.
C라는 파트너가 500을 받았어요. 나의 매칭은 75, 이제 커지죠. D라는 파트너는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나의 매칭은 150 되겠죠. E라는 파트너는 300을 받았어요. 나의 매칭은 45만 원. 이렇게 된다고. 이 매칭이 다 나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평생 동안 내가 후원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후원 수당의 15%를 갖다 매칭으로 받는 거니까 대단하겠죠. 꼭 이렇게 PPS 해야 되겠죠. 스포너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이제 수당 얘기라고 리더십 보너스, 아까 설명드렸죠. 엘리트 보너스, 셀러비 보너스, 인센티브 요양 보너스, 맥스아웃 보너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만 그냥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거는 기회 있을 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화에서는 수당을 받으려면 이 모든 수당을 받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조건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4주 단위로 내가 100포인트를 내 개인 실적을 유지하든지요, 200포인트를 유지하면 된다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가족이 6명이다 보니까 200포인트를 처음부터 유지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요. 그 부담을 갖다 한정해주는 이제 기능을 한다고요. 그 이상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화에서 오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요 점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사업자하고 소비자를 구분해줘 버려요. 이걸 유지하는 사람은 회사는 사업자로 봐서 사업자한테 수당을 다 몰아줘요. 소비자한테 수당을 안 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기능을 해요. 당신은 사업자니까 이 정도를 갖다 먹고 전달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뒷바람을 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유산의 이념이잖아요. 이걸 실현해 준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려면 유산화 제품을 써야 될 거 아니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부담을 한정해 주는 기능을 해요. 200포인트 이상은 필요 없다. 저는 이제 19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갖고 있는데도 200포인트면 돼요. 이 정도 부담을 한정해 주는 그 마케팅 얼마나 정직하냐, 그죠? 이런 거고요. 사업자의 부담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제 빨간 그래프는 이제 부담이고요. 파란 게 이제 그 수입인데요. 이처럼 이제 부담과 수입은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는 처음에는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요. 어떤 회사는 처음부터 부담이 많은데 더 부담이 커지고요. 어떤 회사는 처음부터 부담이 일정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을 갖다가 원하시나요? 당연히 C 타입이죠. 저도 C 타입을 원하는데 바로 C 타입이 바로 이거 넘어갔네. 유산화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0포인트를 유지했고요. 현재도 200포인트만 유지하면 된다고요. 지금 위치에서도요. 이 정도는 유산화는 가장 정직한 회사. 그래서 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다. 기본적인 것만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산화에서는 사재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는 정직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비즈니스 센터 하나만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유산화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죠. 나의 어느 비즈니스 센터에서 5,000대 5,000 점수가 떴을 때 한 주에 이걸 맥스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맥스아웃이 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센터를 하나 준다고요. 그래서 자기 파트너 밑에 가서 걸고 새롭게 이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여러 가지 5,000대 5,000이 이제 1번에서 났어요. 그럼 이제 4번 가게가 나오겠죠. 이걸 나의 어느 파트너 밑으로 가서 나의 4번 가게를 걸고 새롭게 이제 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처음에는 파트너들이 나를 도와줬지만 이제 내가 파트너 밑으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상생의 보상을 실현해 주고요. 두 번째는 조직 붕괴를 방지해요. 제가 약한 쪽에다 걸고서 새로운 조직을 펴기 때문에 조직을 튼튼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극대화를 시키죠. 비즈니스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 번 수당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지는, 한 번 매출 가지고 뭐 두 번, 세 번 막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커지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정말 유산화 보상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자랑 마음껏 해도 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자들의 이제 수당을 좀 한번 그 각 회사의 그런 수당을 좀 비교해 보면서 유산화 보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건 수치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공정거래에서 이걸 다 공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한국의 A사, 미국의 A사, 그다음에 한국의 A사, 독일의 P사, 미국의 U사,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 R사 이런 회사랑 비교해 보면요, 상위 1% 사업자들의 그 평균 연봉이에요. 상위 1% 올라가면 이 사업자들이 받는 연봉인데요. 이 다른 회사들은 거의 5천만 원대,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1%가 그죠? 유산화는 얼마예요? 거의 1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정도로 유산화 사업자들이 실제로 수당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게 그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실제 데이터로 이렇다고요. 상위 1에서 6% 사업자들의 그 수익도 보면요,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유산화는 1,6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엄청 많이 받죠. 이게 유산화 마케팅의 비밀이에요. 유산화 마케팅의 비밀인데, 이게 뭐 유산화 마음껏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케팅을 잘 만들어놨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구간별 있잖아요. 소득 구간별 다 따져봤을 때 다 2배 이상이 넘어요. 유산화 사업자들의 소득이 2배 이상이 넘는다는. 이 정도는 유산화 사업자들은 대우를 받고 충분한 수당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유산화의 회사와 제품과 보상을 설명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함께 보면서 유산화 정말 대단한 회사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저 스스로도 정말로 유산화 괜찮다. 이런 회사가 또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런 이제 그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그건 이제 우리끼리만 대단한 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인정을 해줬어요. 권위 있는 상을 갖다가 지난 30년 동안 약 800회 이상, 여기 700회로는 800 이상의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사실은 상폭이 터진 회사, 이런 회사에서 우리 이제 리더님들이 지금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유산화 전달하시고요. 유산화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 15년 동안 유산화를 믿고 지금 달려온 것처럼 우리 리더님들도 믿고 달리신다면 분명히 유산화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그 이제 혜택을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선택의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다는 거죠. 그죠? 선택은 사실은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다. 망설이실 필요 없고요.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로 그 멋진 미래, 풍요롭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더베스트 리더님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오셔가지고 우리 강의를 들으신 우리 이제 리더님들 유산화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갖고요. 2023년 우리 모두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